도함수랑 미분계수가 끝나면은 이제 도함수 활용을 하기 시작해. 알겠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씩 얘기를 했었던 것들. 순간 변화율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거 뭐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평균 변화율 그래프에서 뜻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여기는 두 점을 지나는 뭐? 직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 돼요? 그래서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겠다는 얘기야.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직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되죠? 여기까지? 네, 그럼 직선은 당연히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 맞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어떻게 돼? a라고 하는 게 기울기잖아. 맞죠? 어차피? 되죠? 여기까지? 네, 그런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 있다고. 굳이 식은 적지 않을게요. 알겠지? 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 돼요? 그리고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네, 두 번째가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 돼요? 기울기만 좀 생각했을 때. 두 번째가 접선 구할 때 많이 할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돼? 세 번째? 여러분 알고 있는 것도 뭐 있어? 알고 있는 거? 탄젠트 있어요. 탄젠트. 알겠죠? 돼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에서 평균 변화율을 얘기했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기울기를 주어진 경우가 있거든? 기울기가 얼마일 때 구하세요. 약간 이런 것들. 그거랑 유사한 게 평행할 때, 수직일 때 이런 부분들. 돼요? 어차피 평행, 수직은 여러분 이미 1학년 때 다 했었던 부분.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기울기는 저렇게 한 세 가지 종류로 준영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있어야지. 돼? 이 대충 한 세 가지 종류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죠? 여기까지. 예, 그리고 B는 예, Y 절편인데 어차피 한 점이라고요. 알겠죠? 되죠? 예, 그래서 항상 구할 때는 얘 그림 그릴 때는 점을 먼저 찍어 놓고 돼요? 그런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은 당연히 오른쪽 위로,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직선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기울기를 구할 때 미분해서 넣어서 구하겠다는 얘기고요. 괜찮죠? 일단 여기까지. 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y는 fx라고. 괜찮죠? 여기까지. 예, 그리고 여기 위의 점 a, b라고 할게요.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참수가 이렇게 있어. 괜찮죠? 이건 어차피 여러분 많이 구해봤어요. 1학년 때도. 괜찮지? 네, 그럼 여기 위의 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여기까지는. 이게 A, B라고요, 지금.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Y는 원래 M에 X-A 더하기 B 이렇게 적었지. 근데 우리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겠다고? 미분계수로 구하겠다고. 접선이니까 이제부터는. 돼요? 그래서 얘가 F'의 A에 X-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식이 y는 m의 x-a의 플러스 b 이거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될까요? 예, 기울기랑 한 점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향을 이렇게 썼어. 되죠? 저 기울기 자리에 접선의 기울기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되죠? 여기까지. 예, 그럼 얘는 접선이 몇 개 나와? 얘는 한 개 나온 거죠. 위유점이면. 될까요? 여기까지? 우리 원방하면서 막 접선의 개수도 막 봤었어요.
돼요? 여기까지? 예, 이해 안 되는 거 없고 아마 짱치는 요거랑 유형 2번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지? 예, 유형 2번이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야. 돼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한 점을 모르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 한 점을 얻어내야 돼. 될까요? 네, 그럼 여러분이 요거에서는 방정식을 한 번은 풀어야 돼요. 어떤 방정식이냐면은 F'의 X. 될까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들을 다 모아놨다는 얘기야. 돼? 그럼 여기에서 M이 되는, 돼요? M이 되는 X 값을 구하셔야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이때 X 값을 A라고 할게.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구했다는 얘기야. A, FA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점 하나.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이제 한 점 알았으니까 이제 기울기 공식 이제 접선의 공식 쓰시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그럼 얘가 y는 m이라고 적어도 되고 여기는 F'의 a야 어차피. 되죠? 여기까지? 그러고 x-a에 플러스 f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됐죠? 괜찮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점만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알겠죠? 이거 생각하면 돼. 이 빨간색에서 n값 얻어내는 거야, 결국. m은 주어졌어. a, b 구해야 되지.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러고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어렵다는 얘기는 무조건 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3개를 하는 건데 앞에 2개는 점수 주는 문제들이고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밖에서 접선 그을 때야. 네, 원에서도 똑같이 했었어. 돼? 원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원에서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두고 m에 x-a 플러스 b 이렇게 두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반지름이랑 같다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했었어. 될까요? 여기까지? 지금 그거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구조 자체는. 알겠죠? 네,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 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참수가 이렇게 있겠지. 맞죠? 여러분들 일단 편한 건 이참수일 거니까. 네, 밖의 점에 a, b가 이렇게 있다고요. 돼요? 여기까지? 네, 일단 직관적으로 접선의 개수는 몇 개 나와? 준영아 여기 보면서 집중해야죠. 왜 머리만 긁고 있어? 몇 개 나와 얘는? 2개가 나오죠. 요렇게 하나. 네? 요렇게 하나.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맨 처음에 접점을 설정한 거야. 돼요? 그럼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여기겠죠, 지금. 맞지? 여기를 접점 t, ft를 설정을 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뭐가 생겨? 직선이 생기는 거지. 근데 얘가 접점이라 했으니까 이 직선은 접선이라고요, 지금. 돼? 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미 배웠잖아. 유형 1번이죠. 돼요? 위유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돼?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접점에서 유형 1번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 거야. 그럼 써주면은 y는 미분계수가 f't인 거고, 돼요? 미유점이 얘네들이니까 x-t에 더하기 ft 이렇게 되고 있겠죠. 돼요? 지금 얘가 유형 1번을 이용한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싹 그었어. 그럼 이 접선은 무조건 누굴 지나가야 돼? A, B를 지나가야겠죠. 무조건. 돼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A, B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럼 이걸 대입했어. 봐봐. 여기도 좀 잘 얻어내야 돼. 대입을 해준 얘네들은 무조건 t밖에 안 남지. x에다가는 a 넣고 y에다가는 b 넣었으니까 이제 t로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t의 값을 얻어낼 수 있죠. 일단.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이 t를 여기에다 대입해 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될까요? 지금 이 순서 이해돼? 돼요? 이게 일단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지? 접점 맨 처음에 설정하고, 그러고 접선의 방향 쓰고요. 그러고 A, B 대입한 다음에 방정식 푸시면 돼요. 될까요? 일단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일단 크게 나눠주면은 유형 1번만 따로, 유형 2번하고 3번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접점 다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3개로 나눠줬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2개로 나눈 거예요. 3개 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미유점 안 나왔다. 접점 다 설정해요. 알겠지? 그럼 다 풀려요. 되죠? 질문 여기까지. 아직 할 얘기가 엄청 많이 남아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되죠?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봐봐. 시작 좀 한번 해보게. 이거 흰색이 내가 2차 함수라고 할게요. 돼? 네, 요거 이해하기 쉽게 여기 아래다 다시 써줄게. 네, y는 접선의 방에 써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b 이렇게 넣었지. 맞아요 여기까지? 네, 변수는 무조건 뭐만 남는다고? t만 남는다고요.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상수 맞죠? 네, f't는 몇 차야? 2차를 미분했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1차가 되고 있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얘는 몇 차야? 얘도 1차지. 뒤에 t 있으니까. 얘는 몇 차야? 아니죠. 2차죠. fx에다가 t를 대입했으니까 2차 함수에 x제곱에다 t 대입했으니까 t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차식이 되고 있겠죠. t에 대해서. 얘들 여기까지 오케이 돼?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럼 얘가 2차 함수였다고 치면 fx 2차 함수였다고 치면은 얘는 t에 대해서 몇 차 방정식이 나온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돼요? 네, 2차 방정식 실근은 몇 개 나올 수 있어? 2개, 1개, 0개 나올 수 있죠.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접선의 개수가 몇 개 있다 했어? 2개라고 했죠. 돼요? 여기까지? 미유점에서는 1개지. 안에 들어가면 없어요. 접선이. 돼요? 여기까지? 네, 봐봐. 이제 시계 입장에서 얘 2차 방정식 했잖아? 실근의 개수가 2개일 수 있고 1개일 수 있고 0개일 수 있다고. 돼요? 2개란 얘기는 지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2차 함수에서. 돼?
곡선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야. 돼요? 여기까지? 위유점일 때는 t 값이 하나가 나와요. 돼요?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한 개만 나와.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접점이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뚫고 가는 교점만 있을 뿐이지. 될까요?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돼? 되죠? 일단 2차 방정식으로 일단 얘기했었잖아? 맞지? 우리 이거 t값 구한다 했잖아. 맞죠? 잘 연결시켜봐. t의 실근의 개수가 이제 되겠지. 그럼 이제 얘네들이 3차 함수였으면 3차 방정식 나온다는 얘기고요. 얘가 4차라면 얘가 4차 방정식 나온다는 얘기거든. 결국 3차, 1차 어차피 곱해주니까 계속 4차야. 그리고 여기 뒤에 있으니까 계속 4차겠죠. 돼요? 여기까지? 그럼 4차 방정식 실근은 4개까지 나올 수 있죠. 되죠? 여기까지 일단 연결되지? 계속해서. 그럼 t의 개수가, t의 실근의 개수가 뭘 뜻하는 거야? 하나씩 차근차근 가면은 얘를 구한다라고 한 거잖아, 지금. 접점의 x좌표를 지금 t라고 뒀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돼? 그럼 접점의 x좌표가 지금 t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 이해돼요? 접점의 개수가 이제 t의 개수라고. 돼? 그럼 접점 하나당 접선이 몇 개 나와? 한 개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접점의 개수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해주는 거는 접선의 개수까지 뜻하는 거예요. t의 개수가. 자, 질문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여러분 손쉽게 2차 함수로 좀 설명을 해준 거고. 알겠죠? t의 개수를 구했어. 돼요? t 실근의 개수가 나왔어. 그게 접점의 x좌표들을 구했던 거라고. 그 말은 접점의 개수랑 똑같아지는 거죠. 돼요? 그럼 점 하나당 a, b랑 하나씩 연결을 했어. 돼요? 요거 하나랑 다른 거랑 연결을 했단 말이야.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도 접점의 개수랑 똑같아지는 거죠, 지금 이제. 될까요, 여기까지? 돼?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거.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흰색. 이거 하면은 졸라 시간 오래 걸리거든? 좀 빡쳐요, 하다 보면은. 예.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이제 아까 2차식이면 2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나왔잖아. 맞지? 예, 여러분 2차 방정식 풀 거야? 3차 방정식 풀 거야? 2차 방정식이지? 이제 차수 이제 그래도 낮아지면 좀 쉽거든? 근데 하다 보면은 얘네들 식이 졸라 복잡해진다고. 점점, 여러분 3참수, 4참수 구해야 돼. 알겠죠? 점점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쓰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들 수 있어요. 이거부터 연습해놔요. 알겠지? 이제 심화가 뭐냐면은 여기서 나왔던 개념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거야. 두 점이 잡혔지. 맞죠? 두 점을 잡으면 뭘 구할 수 있어? 두 점을 잡으면은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죠.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두 점에서 평균 변화를 구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이랑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죠, 무조건. 돼요? 얘가 순간 변화율이고 미분계수잖아? 돼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저걸 풀면은 요걸 써주기만 하면 어디까지 한 거냐면 여러분 접선의 방에 쓰고 얘를 대입한다 했잖아. 그 작업까지가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바로 한 번에.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하실 작업이 생각보다 좀 많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는 해보시면은. 근데 얘는 그 대입까지 한 번에 그냥 다 끝냈다고 생각하면 돼. 한 번에 쫙. 그리고 제가 엔제들 막 이제 가끔씩 풀거든. 이제 인강 막 교재라든지 이해원 모의고사 엔제라든지 막 이런 거 푼단 말이야. 심심해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무조건 하고 아래 거 하는 거야. 알겠죠?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접선에만 끝났어요 이제. 요거까지만 알면은 거의 다 웬만한 거 다 풀려요. 알겠지? 지워되니 다? 네, 증가함수는 보통 이렇게 쓰는 거는 일단 두 개를 잡았어. 정역 두 개를 잡았어. 두 점의 x좌표들 잡았단 말이야. 근데 x2가 더 크대. 그럼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y값들끼리 비교했더니 큰 게 더 크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1학년 때 제가 한 번씩 써드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감소함수면 x2가 더 컸었는데 얘도 일단 f의 x1이랑 f의 x2랑 비교를 했더니 이제 전에 거가 더 크다는 얘기야. 돼요?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 다음 계단이 여러분 서 있는 위치보다 높으면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죠. 돼요, 여기까지? 왜? 너무 직관적이지 않나? 잘 모르겠으면 여기 계단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고. 되죠? 여러분들 다음 계단이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되죠?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오케이 돼? 괜찮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도 그냥 얘기를 했었거든? 합성함수 그림 그릴 때. 기억나? 이 세 개 착착착 그려놓고, 전에 이제 속함수, 겉함수, 마지막 거 이제. 돼요? 여기 이렇게 색깔로 막 했었던 거 기억나요? 전 했었어요, 분명히. 예, 결과로는 어떻게 해야 되면, 결과로는 증가함수면 무조건 그대로 유지라고 그냥 기억해요, 항상. 알겠지? 그리고 감소함수면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냥 외워놔요. 알겠지? 증가함수면은 그냥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거고, 감소함수면은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야. 아고, 허리 아파라. 결과가 항상. 예,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그 대수에서 쓴단 말이야. 예, 함수가 이렇게 있어.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쟤도 합성함수지. 맞죠? 예, 3의 x제곱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를 합성시킨 거잖아. 맞죠? 여기까지. 예, 여러분들 이거 최소값 구할 수 있죠? x는 1에서 최소값 나오지 무조건. 돼? 얘들 이거 3의 x제곱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지? 올라가는 거니까 오른쪽이. 돼요? 얘 x는 1에서 최소값이라며. 돼요? 이렇게 되고 있겠죠? 1 넣어주면은. 돼요? 네, 겉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맞죠? 최소값이었던 게 어떻게 돼?
계속 최소값으로 유지된다 이게요. 계속 결과가 돼요. 여기까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3분의 1의 x제곱에다가 합성시켜주면은 감소로 바뀌지. 마이너스 1이 이제 제일 왼쪽에 있죠. 최소값이었던 게 결과가 반대로 최대값이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겠지? 저거는 외워버린 게 좋아. 되죠? 알고 있으면 좀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거든? 될까요? 여기까지? 저는 수업을 여기까지 했었어요. 다. 저 합성함수 할 때 여기까지 다 얘기했었어요. 증가면은 그래프 그대로 그려 이렇게 얘기했었고, 감소함수면 그래프를 반대로 그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한 것 같지 않아?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도함수적으로 측면을 보겠다는 얘기야. 예, 그냥 직관적으로 잘 이해해봐봐. 봐봐. 아까 3의 x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얘 무조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맞죠? 여기까지. 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겠죠. 돼요? 예, 여기가 x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여기가 x2 돼요? 예, 그럼 x2 자리에서 접선을 그어주면 어떻게 돼?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어봤었죠? 어차피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예, 그럼 파란색이 기울기가 더 큰 거야? 초록색이 기울기가 더 큰 거야? 파란색이 더 큰 거지. 돼요? 여기까지? 예, 그럼 이걸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가 더 큰 거죠. 계속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되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커질 거거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접선이 일단 0이면 어떻게 돼? 접선이 0이면? 네, 접선이 0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2차 함수에서. 돼요, 여기까지? 네, 근데 얘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접선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혹시? 이건 일단 좀 별로 좋진 않거든? 네, 계속 그래프가 올라갈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어떻게 돼? 이 0이랑 비교해서는 다 0보다 크겠죠. 일단 증가함수한 가정하에니까. 지금 약간 말이 이상해 버렸네. 이거 얘기해가지고. 이제 증가함수야 돼요? 직관적으로 0이랑 비교를 해주면은 접선의 기울기들이 전부 다 0보다 크죠. 무조건. 돼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어떤 걸 해주셔야 되냐면은 증가함수면은 f'의 x가 0보다 커요. 접선의 기울기 아까처럼 그려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증가하는 거 뭐뭐 있어? 그러고 증가하는 그래프. 아래로 블록 아까 했지? 맞죠? 예, 위로 블록도 있죠. 예, 그럼 위로 블록도 생각해주면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들이 0보다 크긴 커요. 되죠? 여기까지. 또 증가 있나? 예, 얘도 접선은 그냥 얘 자체적으로 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얘도 무조건 0보다 크지. 직선도.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f'x가 0보다 커야 돼. 예, 그럼 감소함수면은 f'x가 0보다 작아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돼? 될까요? 요 부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거든. 이거 증명한다 그러면 도함수 정리나 그런 거 다 써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아? 돼요? 네,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시면 그냥 큰일 나요. 알겠지? 이건 반대로 나오거든? 증가면은 이게 맞아? 이쪽이? 알겠죠? 증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fx가 잠깐만. 내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했는데? 미안하다. 반대로 생각했다.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럼 접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를 따라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다음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반대로. 돼요? 그래서, 근데 fx가 증가함수이려면 이렇게 나와, 문제가. 반대로. 감소함수이려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증가함수이려면 f'x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까 위로 볼록 생각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참수 반틈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여기 꼭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돼요. 항상 돼요? 마이너스 x제곱 생각해 보시면 돼. 돼요 이거? 오케이 돼? 증가함수이려면 얘가 등호가 붙어야 돼. 돼? 이쪽은 괜찮아. 반대는. 감소함수이려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문제 푸실 때는. 그래서 얘네들 약간 발레를 한번 좀 요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 누구 그린 것 같아요 이거? 거듭제곱근에서 외워놓으라고 한 게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x세제곱 얘는 계속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지. 맞죠? 계속 오른쪽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얘를 미분할 수 있잖아. 맞죠? 분명히 얘는 증가함수지. 맞죠? 그럼 맨 처음 헷갈리는 게 그거라고. 보통 저렇게 나오거든 교과서에. 증가함수면은 f'x가 0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다 이렇게 배워요. 네? 그럼 반대로 증가함수이려면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버려. 반대로. 근데 여러분 생각은 맨 처음에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어떻게 돼? 교과서에 나온 건 이렇게 반대로라고요.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증가함수이려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문제는 반대야. 그리고 여러분들 영명제는 완전히 다른 거는 오케이가 되죠. 아예 새로운 명제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x에다 0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0 나오지. 돼요? 얘가 될 수 있죠. 증가함수인데.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증가함수다 그러면은 등호 붙여야 돼요. 알겠지? 감소함수도 등호를 붙이면서 문제 풀어야 돼. 접선에다가 모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알겠지? 접선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기울기가 0일 때 이걸로 확실하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거든. 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x축이랑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돼요, 여기까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스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스쳐가듯이 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 어차피 중학교 때부터 봤죠. x축이랑 접한다, 이차함수가 막 이런 것도 했었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얘가 스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요 점을 내가 A라고 할게요. 되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차함수 생각하면 당연히 x-a의 제곱이지. 돼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나올 거라서 짝수 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들아, 이제 뚫접선 다시 여기도 A라고 둘게요, 새롭게. 알겠지? 네, 그럼 뚫접선 뚫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얘는 식에 대한 입장으로 x-a의 세제곱, 5제곱, 7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홀수 제곱 나와. 1은 교점이에요. 접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y는 x는 x축이랑 접한다고 하지 않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려고요. 하나짜리는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접점이 아니라. 돼요? 지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나간다 하나짜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식이 주어져요. 친절한 문제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주어져. 이렇게. 무슨 말이야? 얘들 무슨 말이야? 이거 0 되는 값 얼마? 2. 0 되는 값 얼마? 얘 짝수 제곱이면 수접한다고. 한 개면은 지나간다라고 했죠. 돼요? 이거예요, 그냥. 곧장. 알겠죠?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쓰셔야 돼요, 나중에. 한 큐로 가야 돼요, 바로. 예, 그리고 극대 값이야. 알겠죠? 극대라고는 이렇게 써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냥 이렇게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되죠? 여기까지. 예, 그럼 이렇게 구간 잡았으면 이 가운데에 무조건 어떤 점이 있을 거잖아. 맞죠? 이 사이에 있는 그 점을 C라고 할게요. 돼요? 그 C랑 fx랑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FC가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구간 내에서 얘가 제일 커요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아까 최대값 최소값 얘기한 거야. 요거 때문에. 저건 정의야. 알겠죠? 저거 이해돼?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거를 잡았을 때를 극대값이라 그래요. 알겠지? 극소값은 어떻게 돼? 극소값은 똑같이 잡으시면 돼.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돼요? 그럼 이때는 fx가 fc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돼요? 정의 요거? 네, 그거 저는 항상 여기서 미리 얘기하거든. 네, 여기에 미분 표시 있어 없어? 미분 표시 없지 맞죠?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얘들 끊어져 있어도 돼. 극대값은 불연속이더라도 극대값은 나와요. 네, 여러분들 문제 극한값 이런 거 풀 때 이런 거 해봤었잖아. 맞죠? 막 이런 극한값 구해봤었지. 맞죠? 예, 구간을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 구간에서 제일 큰 데가 누구야? 얘죠. 돼요? 이런 애들을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불연속이지. 맞죠? 그래서 연속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 무슨 말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미분 가능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예,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착각해서 저걸 물어봐. 불연속인데 왜 극대값이 생겨요? 라고. 나중에는. 저거 구하는 방법 때문에 그러거든. 돼? 분명히 정의는 저거야. 알겠죠? 쳐보시면 다 나와요.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한 거야. 돼? 교과서에도 얘 이렇게 나와 있어. 돼요? 근데 구하는 방법이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미분해서 구해야 돼. 돼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미분해서 구해보니까 얘를 미분 가능하다로 착각해버려. 무슨 말 이해돼? 구하는 방법 때문에 얘가 미분 가능해야지만 나와. 이렇게 기억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미분 가능량은 전혀 쓸데없는 거라고요. 알겠죠? 아예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죠? 되죠? 여기까지.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얘를 구하냐면은, 아이, 뭐야.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 원래 fx가 있지.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요. 미분해서. 일단 미분 괜찮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해.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되죠? 0이 되는 값을 구했지. 네, 그리고 이제 얘가 뭐냐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증가하는 거라고. 돼요? 그럼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돼요? 여기까지? 얘는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얘기잖아, 결국. 여기까지 오케이 돼? 그럼 극대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증가했다가 감소를 해버리면 이 구간을 잡아버리면 극대값이 나타나게 되죠. 돼요? 여기까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그 지점이 얘가 극대값이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극소값이에요.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발목 잡을 거야. 알겠죠?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 올해 수능 문제에서도 나왔어요, 이거. 15번에 제일 어려운 문제로. 알겠죠? 네, 저게 어려워.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제발 그러지 마. 미분해서 0 되는 거에 하시면 큰일 나요. 알겠지?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해야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극대가 되는 거라고요.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와야지 극소가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돼?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알고 있으면 편해. 이제 하나씩 얘기 안 한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예,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더하기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극대값이랑 극소값 둘 다 얘기하는 거야. 네, 극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극대랑 극소 둘 중에 하나만 나와 있을 거야, 문제에서. 근데 보통 극값이라고 하면은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돼? 무슨 말이야? 이해돼? 요거? 극대값, 극소값 얘기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극값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둘 다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극값이 만약에 3개가 있어. 돼요? 극값이 만약 3개야. 돼요? 만약 3개야. 극대부터 나온다라고 할게. 돼요? 여기까지? 극대 다음에는 극대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예, 이렇게 간다 했지, 지금. 맞죠? 올라갔다 내려간다 했잖아? 다시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어요? 바로? 바로 못하지. 예, 그래서 무조건 극값은 무조건 교대로 나와야 돼. 반대는 굳이 안 적어도 되죠. 무슨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오케이 돼? 돼요, 여기까지? 교대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예, 극대 다음에 바로 극대가 못 나와요, 무조건.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얘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썼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예, 틀려요. 알겠지? 얘들아, 이것도 다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극소값이랑 여기 극대값이랑 비교를 해주면은 극소값이 더 커요. 알겠지? 그래서 저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 무슨 말 이해돼? 일반적으로는 극대값이 더 커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무조건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문제 풀 때는. 알겠죠? 질문 일단 여기까지.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좀 풀어봐야지 알겠지? 네, 조금만 쉬었다가 짱 쉬운 좀 합시다.